자,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의 바로 다 보이는 법. 예,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다고. 예. 지난달 덕천 지하상가에서 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그 영상을 다 풀로 봤거든요. 네네. 그 11월 7일 새벽 1시경에 이제 사람이 없는 덕천동 지하 상가에서 이제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여성이 앞서가는 남성을 쫓아와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로 밀치고 또 밀치는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남성이 주먹질을 하면서 여성을 때리고 또 여성은 또 발로 차면서 대항하고 서로 마구 폭행을 한 뒤에 이제 남성이 이제 주먹으로 발로 여성을 또 폭행을 하고 네. 예. 이제 결국 이제 여성분이 쓰러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분이 멈추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제 여성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치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발로 머리를 또 찼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이제 영상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여성분은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뻗어 계시고, 근데 남자분은 이제 휴대폰 보면서 이제 다시 갈 길을 가는 그런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예, 아니 저도 뭐 다는 못 보고 조금 봤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사실 진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무슨 뭐 이제 조회수 높이려고 주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여성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그래서 뭐 경찰이 돌아갔다던데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영상으로는 확인했을 때는 얼마나 다쳤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폭행죄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서 이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건 뭐 합의하면 된다더라, 처벌 안 받는다더라.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이제 반의사 불벌죄로 폭행죄도 있고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 이게 피해자가 나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공소, 이제 검사가 법원에다가 이제 처벌을 해달라 하는 이런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사의 필요성이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일단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수사 중이죠? 예, 아직 수사 중입니다. 네. 그 여담이지만 그 법적으로 때린 거는 이제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휴대폰은 처벌을 받아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형법 제 261조에서 특수폭행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특수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명이 네. 몰려와서 이제 겁을 줬다.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험한 물건이 뭐냐?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폭행한 경우.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흉기나 기타 이제 위험한 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네. 갖춘 뭐 총이나 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이제 제3자가 이제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전은 이제 두껍긴 하지만 결국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기 네. 때문에 이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진 않고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자체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배터리 폭발 사고도 있었던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더 판결을 살펴보면 이제 도자기 화분 그리고 불붙은 담배를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모두 특수폭행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양주병, 뭐 가위, 공구, 뭐 이제 농약 이런 걸 들고 위협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게 다 위험한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처벌이 가능은 한 거네요. 그럼요. 이제 특수 폭행이나 이제 상해에 해당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아마 그 영상에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단순히 폭행죄냐 말도 안 된다. 네.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법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당사자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용인이 되는 죄는 이제 처벌 여부를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좀 좌우되게끔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선을 넘으면 이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 전체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범죄는 더 이상 당사자 의사의 좌우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수폭행은 뭐 단체나 다중이 몰려가서 겁을 준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폭행 정도가 상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네.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신체 완전성을 훼손해서 건강 상태가 이제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 또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폭행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것은 이걸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둔다면 이제 국가가 묵인한다면 이게 사회 전체 질서가 붕괴가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법자가 의지를 내비춘 것이죠. 근데 이제 상해는 결국 어떻게 입증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진단서 전치 몇 주 나왔다, 네, 전치 예. 몇 주 나왔다. 이제 그게 상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의 진단은 어떻게 받느냐? 피해자가 결국 병원에 가서 내 이런 다친 부위를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나는 안 다쳤다, 나는 괜찮다, 이게 극구 뭐 진단 받기를 거부한다,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또 처벌할 수 없는 이제 난점이 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엄청난 이제 폭행 사건인데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만큼 그 형량이 나오고 그리고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 폭력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때렸는데 원치 않아요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사이,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사실 이제 나중에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면 불문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뭐 야 따지고 보면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지 네.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도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두들겨 패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에 이제 막말, 욕설, 언어 폭력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화가 나면 이제 물건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벽을 친다던가 뭐 발로 찬다던가 이런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대방 이제 신체에 대한 이제 폭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만성화된 것이죠. 역치가.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러다 어느 순간 아예 뭐 화나서 저러겠지. 이번에만 그렇겠지. 또 가해자도 저 이제 소위 제정신이 돌아오면 뭐 잘못했다고 빌고 네.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뭐 이번만 넘어가자, 이번만 봐주자 이래서 이제 고차가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 자신의 폭력 행사를 굉장히 정당화하거든요. 그럼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순간 내가 그래서 맞을 짓을 했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요런 방금 쭉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또 나중에 보복 같은 게 두려워가지고도 맞죠. 예, 예. 사실은 뭔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데이트 폭력을 더 이상 이제 남녀간의 문제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그 여성분이 108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의 이제 그 형사 판결, 가해자들의 형사 판결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이제 아침부터 좀 무서운 예, 얘기지만 흉기에 찔러서 뭐 목 졸려서 심지어 휘발유를 붓고 아유. 불을 질러서 죽이는 등 굉장히 잔혹한 범죄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어떤 이제 맞았다, 뭐 상해를 네. 입었다 이러면은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신변 보호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변 보호자로 등록이 되면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112를 누르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자 이미 고지가 돼서 네. 바로 긴급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현재 위치가 즉각 경찰서로 전달되는 그 스마트워치를 제공받고요. 네. 또 임시 숙소를 제공받아서 만약에 뭐 가해자와 같이 동거 중이다, 아니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 일시 분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보복이 들어오면 이 주거지 근처에 CCTV 설치도 요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보복을 걱정하신다거나 네, 이 네. 남녀간의 문제라고 해서 신고를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뉴스에서 112에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보호가 안 돼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어쨌든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예,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동영상 이게 이제 둘 사이에 전혀 몰랐던 동영상이 이렇게 유포가 됐단 말이죠. 이러면서 2차 가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유포가 되냐면 지하 상가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지인에게 이제 보내면서 이 지인이 이제 인터넷 SNS에 이제 그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CCTV라고 부르는 이제 녹화 장치인데 이게 뭐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뭐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정보 주체 이제 찍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 제공할 경우에는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상가 관리 직원이 이제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만약에 이제 그 늦은 시간 이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내부 매뉴얼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걸 이제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유출된 영상에 이 촬영된 그 개인정보 주체라고 하는 남녀는 사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직원이 찍었으면 경찰한테 증거 자료로 신고를 한다고는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인한테 보낸 의도가 참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유포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 범죄가 또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 목적이 이러한 범죄도 있다더라. 아마 이제 그 지인에게 보낸 분은 이제 뭐 다른 나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범용 CCTV를 일반인이 유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길 가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뭐 골목길 그 곳곳에서 이제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서 내가 찍힌 CCTV를 제3자에게 전송해서 이거 한번 봐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인격권의 초상권 이제 사생활 침해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자칫 이제 여론 재판이 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네. 좀 우려는 되는 네. 상황이죠. 아니 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폭행이라는 범죄와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사실 SNS를 되게 많이 하니까 예.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뭐 개인 방송 같은 걸 한다고 SNS를 딱 찍고 그러니까 유튜브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데 그 식당 같은 데서 내 얼굴이 나왔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이런 것도 겁니까? 사실 예. 엄밀히 말하면 그 영상에 올리면 내가 나를 찍는 거거든요. 배경이지. 네네. 누군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예. 뭐 개인 SNS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끝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경찰이나 이 검찰에서 보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중하게, 엄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 처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이런 걸로 신고를 하느냐.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피해 사실조차 듣지도 않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성분들도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진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네. 아까 알겠습니다. 시작이 간단한 욕설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랑하는 사이에서 부부고 연인이고 간에 욕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툭하고 던지는 내뱉는 그 말부터가 이제 네. 폭력이라는 사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